반갑습니다. 캠핑 메이커 전 팀장입니다. 벌써 1월도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는 설이 찾아옴에 따라서 이번에도 특별한 프로모션과 특별한 행사로 많은 차주님들께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가격의 스타렉스 캠핑카를 제공하기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지금 이참에 스타렉스 캠핑카를 생각하시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저희 캠핑 메이커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의를 한번 주셔도 참 좋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스타렉스 캠핑카를 구매를 생각했다고 하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할인된 가격, 조금 더 프로모션 금액이 추가된 가격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더 경제적으로 더 좋은 차량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캠핑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준비한 영상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캠핑카 튜닝 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2020년 2월 28일 이후로 캠핑카에 대한 법들이 새로 개정이 되고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많은 차종을 캠핑카로 제작을 할 수 있다고 뉴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법이 개정이 된다, 어떤 차량이든지 다 캠핑카로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만 떠도는 것일 뿐 정확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도 물론 이게 정확하게 법안이 아직은 확정이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큰 틀이라든지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해당 부분들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확실하게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캠핑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제 캠핑용 자동차와 이동용 사무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캠핑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상과 주방 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동용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사무 공간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사무용 테이블이라든지 사무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구조 변경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상으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동용 사무실은 이동용 사무실에 맞는 이제 규정과 규격에 따라서 내부 시설과 제작을 해야 되고, 캠핑용 자동차는 캠핑용 자동차에 알맞은 규정과 법에 따라서 내부 시설과 이제 침상 사이즈, 주방에 대한 사이즈까지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2020년 2월 28일 이후로는 이러한 법들이 조금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가장 먼저 변경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동용 사무실이 이제 폐지가 되고, 이제 모든 차량은 이동용 사무실이 아니라 캠핑용 자동차로 통합이 되어서 제작이 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까지 이동용 사무실을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제 이동용 사무실을 통해서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제 진짜 법인이나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을 운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조금 생각을 수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 그 내부의 구조라든지 형태를 이동용 사무실의 구조와 형태로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제 이동용 사무실이 기존에는 세금 혜택이 좀 컸었어요. 그런 세금 혜택들이 이제 못 받게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그걸 못 만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동용 사무실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조금 오해시고, 단지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이후로 캠핑카 튜닝 법률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핑카의 상세 기준이 총 6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항목은 취침시설, 두 번째 항목은 취사시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세면시설, 네 번째 항목은 싱크대,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은 테이블, 여섯 번째 항목은 화장실, 이렇게 총 6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이 6가지의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캠핑용 자동차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제 1차적으로 법이 개정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침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방 설비가 있어야지만이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가능했지만 이제 2020년 2월 28일 이후로는 이 두 가지 항목 외에도 이제 세면 시설이라든지 테이블 혹은 화장실 시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더라도 6가지의 항목 중에서 2가지만 충족을 한다고 해도 캠핑용 자동차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무래도 기존에 스타렉스 승합차만 이용해서 캠핑카를 만들던 걸 이제는 레이라든지 다마스 혹은 조금 큰 페리쉐이드나 텔룰라이드 같은 그런 큰 SUV 승합 차량에도 캠핑용 자동차로 개조를 하고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법을 개정한 이후로는 기존의 승합차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이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캠핑용 자동차로 구조 변경을 하는데 차종에 제한이 없어진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라든지 승합차 그리고 화물 차량, 특수 차량 이런 모든 전 차량들을 모두 다 캠핑용 자동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특수 이동 업무 차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들을 몇 가지를 꼽자고 하면 이제 이동 업무차를 특수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동용 사무실, 이동용 자동차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세 대상이라든지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게 되고요. 렌트는 불가한 걸로 확정이 났어요. 그렇고 또 화물용 자동차의 적재 공간에 좌석을 설치하는 걸 또 허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좌석이 없어서 불편했던 이동용 사무실에 좌석 설치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용 사무실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규정으로 이제 2020년 2월 28일 이전에 생성을 했던 규정의 최초 검사를 받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2월 28일 이후로는 해당 차량을 이용해서 안전검사가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제 2020년 2월 28일 이후로 새롭게 개정되는 법안에 맞추어서 새로 한 번 더 검사를 받고 해당 차량을 등록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물론 저희 캠핑 메이커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에 따라 차량을 제작하고 한 번 더 검사를 맡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 캠핑 메이커를 통해서 스타렉스 캠핑카 개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주요 변경 내용들을 몇 가지로 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취취민원 기준이 있는데요. 취취민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총 승차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지 허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캠핑카를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칩싱 공간의 기준이 완화가 되게 됐어요. 이제 칩싱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길이가 무조건 1800 이상이 나와야 됐는데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1700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칩싱 공간을 허용을 해주게 됐으니 기존보다 100mm 총 10cm가 더 줄어서 조금 더 침상을 만드는데 불편하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가 있는 차실 또는 캠핑 공간 사이에는 반드시 비상 탈출을 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양쪽 문을 막는다든지 한쪽 문을 막을 때에도 반드시 비상 탈출을 위한 공간을 생성을 해서 캠핑카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수납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 설비가 되어야지만 캠핑용 자동차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금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캠핑용 자동차가 주행 중에 갑자기 내부에 있는 수납장이 열리면서 내부에 보관을 해두었던 보관 제품들이 쏟아지게 되면은 운행 시에 사고가 나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도 추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마그네틱 자석을 이용을 해서 각 수납함들은 모두 잠금 장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변동사항 없이 제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 2월 28일 이후로 가장 크게 변경이 되는 항목이 바로 아마 세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캠핑카 법률을 개정을 한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아무래도 세금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동용 사무실을 없앰으로 인해서 개별 소비세 대상이 새로 생기게 됐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캠핑용 자동차를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하죠. 특소세라는 항목 자체가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소세가 아직은 정확하게 몇 프로로 책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없던 세금 항목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캠핑카 제작을 하던 거에 비해서 세금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세금 비율을 크게 많이 늘리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캠핑카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캠핑카 계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때문에 너무 돈이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 이 부분은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캠핑카 튜닝 법률에 대해 개정이 되는 부분을 한번 짚어드려 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검토 진행 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수정이 되거나 조금 더 변경이 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캠핑카 개조나 캠핑카 제작 혹은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캠핑 메이커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